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디자인 컨셉이요.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에 와서는 완성형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보다도 와이드하고 낮은 스탠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준중형 세단이지만 굉장히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부각시키고 있죠. 큼직한 현대자동차의 그릴, 그리고 복잡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그릴은 이제는 더 이상 과하다는 느낌을 들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가운데에 이 DRL이 쭉 연결되는 형태는 좋은데, 글쎄요, 저는 가운데 코나라든가 그랜저처럼 연결돼서 라이팅이 되는 그런 DRL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수건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작에서 살짝 아쉬웠던 앞쪽의 방향 지시등이 드디어 LED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기에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본닛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쐐기형으로 바뀌면서 앞쪽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낮습니다. 허리는 훨씬 아래쪽, 다리 무릎 정도밖에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전면에서 봤을 때의 날카롭고 스포티한 느낌은 아주 잘 부각시킨 것 같아요. 키 언락을 했을 때 별도의 세리머니는 없고요. 앞좌석 도어 손잡이에는 안쪽으로 조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타입이라서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차량의 등급을 감안을 해보면 적극적인 편에 속합니다. 물론 센터 터널 좌우라든가 앞뒤 도어 쪽에는 살짝 아쉬움이 있기도 해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아주 좋은 편입니다. 오토 모드 포함하고 있고요.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향이었을 때의 광원의 폭이랑 상향으로 전환했을 때 광원의 폭이 조금 상이합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살짝 좁아지는 느낌이 있죠. 조사각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 가장 밑으로 내린 상태입니다. 3이고 2 1 0까지 가게 되면은 조사각 조절 폭이 꽤나 큰 편이죠. 다시 내려볼게요. 한 단계씩.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앞에서 봤을 때 페이스리프트 직전에는 일반 벌브 타입의 방향지시등이 채택되어 있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지금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LED로 바뀌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은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크게 거슬리진 않고요.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인데 상하향 전환을 했을 때, 특히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하향등, 기존 전조등보다는 그 광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위로 들어올려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H-테일이라고도 불리는 테일라이트는 LED인데요. 아쉽지만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은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뒤쪽 방향지시등도 LED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직렬 4기통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최고 출력은 123마력, 토크는 15.7kg/S입니다. IVT, CVT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측면 비율에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하게 잘 갖춰져 있는 편이고, 특히나 전륜구동 세단인데 굳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비례감만 갖고는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전륜 베이스 차량이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의 날렵한 느낌 그리고 비례감 아주 좋습니다. 휠은 17인치고요. 디자인이 바뀐 프론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좀 날카로워진 느낌을 전해줍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25, 45, 17이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별도의 기교를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거울은 도어 쪽에 고정하지 않고 기존하고 같은 방식 A필러 끝에 전통적인 방식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뒤쪽으로 연결되는 라인들도 굉장히 완만하면서 확 꺾어지는 듯한 느낌이 스포티한 외관을 완성시켜주는 듯 싶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C필러 쪽에 장식도 디테일이 바뀌었죠.
앞쪽에 변화가 많이 있었고요. 뒤쪽에는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합니다. 테일라이트는 변화가 없고 범퍼의 디테일이 바뀌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넓고 좀 단단한 이미지, 근육질의 남성을 보는 듯한 느낌을 더 강조해주는 것 같습니다. 범퍼의 디테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날카롭고 안정감 있는 후면부는 기존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H테일이라고 해서 테일라이트가 양쪽 끝에서 가운데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보다 조금 더 날카롭고 또 넓어 보이고 안정감이 높아지는 듯 싶습니다. 범퍼 하단의 마무리는 조금 과하다는, 기교를 좀 많이 부렸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가까이에서 보면 약간 과한 느낌이 들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전체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트렁크 리드 부분이 굉장히 날렵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운포스를 많이 가져갈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글쎄요, 별도의 스포일러를 적용시키지 않아도 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주행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트렁크는 버튼 타입이고요. 예, 약간의 텐션이 있어서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모델 리뷰할 때 제가 이 안쪽에 손잡이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 페이스리프트 모델 적용이 됐으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못내 좀 아쉽기는 하고요. 공간이야 뭐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패키징 같은 것들이 참 꼼꼼하죠. 예전에는 이 정도 패키징은 중형차 정도 가야지만이 이 정도, 예, 중형차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가격만 높인 게 아니고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도 꼼꼼하게 대응을 잘 해줍니다. 레버 잡아당기면은요, 뒤쪽에서 이 2열의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고요. 그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가 있죠. 바닥 공간도, 예,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 펑크 수리 킷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현대의 엠블럼이 형상화했는데 호불호가 아직까지도 좀 나뉘기는 하죠. 바깥쪽도 손잡이에 스마트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적당한 두께, 조금은 도톰한 편에 속하고요. 열어뒀을 때의 느낌도 꽉 잡아주는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실내는 세이지 그린이라고 해서 이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컬러에 다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에 적용된 이 컬러만 친환경 바이오 소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색감이 영상에서 아주 잘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딱 보면은 정말 눈에 확 띄는 그런 컬러입니다. 기존하고 같은 디자인 유지하고 있고요.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앞쪽만, 앞쪽에 운전석만 오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길쭉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요. 랩포켓은 약간 앞쪽으로 각도가 좀 더 컸으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갖추고 있고요. 시트 워낙에 뭐 편했죠. 재질이 바뀌기는 했는데 워낙에 편했기 때문에 크게 차이점은 잘 못 느끼겠고요. 오히려 차 문을 열었을 때 그 향기, 냄새 같은 것들이 신차 냄새가 일반적인 차량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헤드레스트 크기나 각도, 쿠션감, 차 급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럼버 서포트는 기존하고 같은 2웨이 타입입니다. 센터 터널이 적절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좌우가 비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독특한 느낌을 연출해 주고요.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약간 작은 듯 싶은데 조작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 조사각 조절이 이쪽에서 가능하죠. 스티어링 휠은 제가 볼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포스포크 타입인데 클래식하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 미래지향적인 느낌, 과거와 현재가 같이 있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을 줘서 정말 선호하는 디자인입니다. 썬루프는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유리 면적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컬러가 약간 어두워졌죠. 직렬 4기통 1.6L 자연흡기 엔진인데요. 초기 시동 시에 부드러운 편입니다. 예, 초점이 좀 안 맞았나요? 방향지시 등 소리? 후측방 모니터링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했을 때의 그래픽 변화도 제법 괜찮은 편이고요. 메뉴 구성은 뭐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선호도가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요. 10.25인치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메인 창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기본적인 메뉴 구성, 터치감 같은 것들도 역시 좋고요. 그 내비게이션의 인터페이스, 티팩 기능 같은 것들도 별도의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 안 해도 될 정도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포함을 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해주고 3D로 입체감 있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근데 이 차량의 컬러가 실제 선택한 컬러랑 같이 돼 있지는 않네요. 지금 디폴트로는 흰색이 적용이 돼 있기는 합니다. 아래쪽에 길쭉하게 라인이 형성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조금 더 안정감 있고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가운데 비상지시등 자리하고 있고 이 스위치 같은 것들의 배치가 참 좋습니다. 보기에 눈에도 잘 들어오면서 사용하기에도 편리하죠. 가운데에 다이얼 방식으로 볼륨 컨트롤, 푸시 타입으로 전원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공조 장치는 직관적이면서 사용이 편리하고요. 바로바로 조작하면서 누르고 돌리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직관적인 거 딱딱 보면은 그냥 이런 물리키들이 저는 아직까지 좋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의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처음 딱 누르면 바로 3단으로 올라가 있지 않고 하나하나 위로 올라가는 방식. 네, 하나하나 한 단계씩 해서 3단계까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아래쪽에 12V 파워 아울렛, USB A 타입 입력 단자, C 타입 충전 단자 갖춰놨고요. NFC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이 부분도 패드 보니까 조금 개선이 됐네요. 기어 노브는 기존하고 같고 코너같이 이 기둥에 돌리는 방식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됐습니다. 뭐 사용에 불편함은 없었고요. 드라이브 모드, 카메라, 파킹 센서 온 오프 기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 홀드는 뒤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컵홀더 오픈 타입으로 두 개인데요. 이 깊이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죠. 이렇게 뒤집어서 딸깍 끼우면은 깊이가 아까는 깊었는데 조금 더 위로 올라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디자인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스포츠카의 느낌을 담아낸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봐요. 암레스트 연결 아주 매끈하게 잘 돼 있고요. 안쪽에 공간도 좋은 편입니다. 조명은 좀 요 정도 아반떼 정도면 조명 추가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석 수납을 잡아당기는 방식,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냥 푹 떨어집니다. 하지만 공간 활용도는 굉장히 좋고요. 대시보드 상단도 널쩍하고 완만하게 디자인을 해줘서 전체적으로 좀 넓은 느낌을 가져갑니다. 이 세이지 그린이라고 하던가 이 컬러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천장의 재질도 일반 차량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선바이저 크기 적절하고 클립 있고 조명은 따로 연동은 안됩니다. LED인데 위쪽에서 스위치 눌러야 되고 거울 크기는 딱 좋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사용하기 좋고요. SOS 콜과 하이패스 그리고 빌트인 캠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옵션이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꼼꼼하죠. 푸시 타입으로 LED 조명 작동 가능합니다. 가운데 거울은 실내에서 봤을 때 이 테두리 부분이 두껍지는 않은데요. 조금 더 투명했으면 훨씬 더 시야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 각도는 좋은 편이고요. 유리가 살짝 아쉬운데 조금 남긴 합니다. 열선 스위치는 2단으로 조작 가능하고요. 맵 포켓은 앞쪽보다 오히려 뒤쪽이 조금 더 이 목적에 맞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는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공간도 좋고 등받이 각도, 시트의 착장감 같은 것들, 그리고 가죽도 친환경 바이오 소재가 적용이 되고 이 세이지 그린 컬러라는 게 참 오묘하면서도 볼 때마다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바닥도 깊이 파여 있는 편이고요. 가운데 턱이 높지 않아서 발 공간, 무릎 공간 모두 좋습니다.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없죠. ISO 픽스 기본 적용되어 있고 헤드레스트가 조금 작은 듯 싶은데 쿠션감이 있어서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암레스트는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갖춰 놓고 있고요. 이 무릎 공간 같은 거 너무 좋죠. 에어벤트 2개, 디자인 되게 오밀조밀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챙겨뒀습니다. 잘 보시면 이쪽 내장 컬러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하고 컬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뭔가 잘못됐나? 부품이 잘못 적용됐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컬러 적용하는 센스도 보다 더 운전석의 집중도 같은 것들을 높이고, 그리고 조수석에서는 또 다른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끔 배려를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다시 그걸 생각하고 보니까 참 잘 컬러 선택을 참 잘했다. 그리고 디자인에 잘 맞게끔 배치 같은 것들이나 이
색상의 조합을 잘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은 다시 봐도 너무 이쁘네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너무 좋죠. 사이즈가 크지도 작지도 않기 때문에 운행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어봐도 좀 세련된 느낌이 드는데요. 뒤쪽이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주할 때는, 사선으로 넘을 때는 뒤쪽이 좀 많이 좀 불편한 느낌도 있거든요.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정면으로 넘을 때에는, 과속방지턱을 정면으로 넘을 때에는 세팅이 제법 괜찮습니다. 국민연비는 타이어 사이즈랑 빌트인 캠 선택 유무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7인치 사양이고요. 빌트인 캠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복합연비 기준으로 14.3, 도심에서는 12.9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도심 주행만 100% 진행을 했을 때에는 최저 10.8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12.2 정도, 12km대 초반의 연비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약 1700km 정도, 누적 주행 거리가 2000km도 안 됐기 때문에 길들이기를 조금 하고, 저는 다양한 테스트 조건을 좀 가혹하게도 가져가 보고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은 평균 연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주행을 하시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IVT, 그러니까 CVT 미션이라서 연비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면서 물론 이제 앞쪽에 변화가 크죠. 외관으로 봤을 때 변화가 조금 크게 다가오는데, 전체적으로는 큰 틀은 가져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소소한 포인트의 변화를 줬기 때문에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상승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에어백도 이 차 8개로 알고 있거든요. 뒤쪽도 동급 최초로 사이드 에어백 같은 거, 안전장비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를 활용한 주행 보조 장치들, 안전 장치들, 조금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대거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그리고 친환경 소재, 친환경 소재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보면 가격 상승폭이 마냥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소소한 부분들, 트렁크 안쪽에 손잡이, 그리고 앞쪽은 LED로, 풀 LED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뒤쪽은 여전히 벌브 타입의 방향 지시등이라든가 뭐 번호판 보조 등의 LED, 사실 그런 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챙겨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 직렬 4기통 1.6L 자연흡기 엔진인데요. 아이들링 시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반 미션이나 DCT가 아닌 CVT 미션을 매칭을 시켜주니까 연비 부분에서 물론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이 RPM 상승도 되게 매끄러운 편이고, 특히 변속할 때의 충격 같은 것들,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도심 주행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요 CVT 미션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을 전해드려 봅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시켰을 때에 조금 재미있게 시각적으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123마력의 토크가 15대 후반이기 때문에 글쎄요, 힘이 막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엔진의 출력이나 미션의 특성, 그리고 한 1200km 정도 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차량의 스펙을 감안을 해봤을 때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적어도 도심 주행에서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드럽고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힘에 있어서는 발끝에서 막 차고 넘친다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니지만은 부드럽고 편안한 정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토션빔 서스펜션인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노하우가 꽤나 축적되어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핸들링도 MDPS 세팅도 영향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질감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막 김이 나고 굉장히 막 날카롭게 돌아나간다 이런 느낌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 휘청휘청해서 불안하다거나 아니면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했을 때에 핸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느낌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정감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있습니다.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 노멀과 에코는 편차를 크게 느끼지 못했고요. 노멀과 스포츠, 에코랑 스포츠는 확실하게 편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S로 전환을 한 다음에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아무래도 CVT 미션, IVT라고 해서 일반 미션하고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PM 상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올라가는 게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탄력이 붙고 나면 123마력의 토크가 15.7kg/m 정도 발휘를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요. 또 초고속 주행에서 이 셰시의 안정감 같은 경우가 셰시 강성도 받쳐주고 있으면서 서스펜션의 세팅이 일반 주행뿐만 아니고 초고속 주행에서도 나름 굉장히 안정감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이 차를 베이스로 아반떼 N이라고 하는 출중한 드라이빙 머신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마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요. 베이스 자체가 참 잘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조작하는 방법도 있고요. 에코 모드에서 기어 노브를 S로 살짝, 왼쪽으로 살짝 쳐주면 기어 변속도 S 모드로 바뀌면서 동시에 드라이브 모드도 같이 S로 연동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모드 전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외로 코너에서 속도를 조금 높게 가져가 보더라도 차량이 생각보다는 잘 버텨줬던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유연하고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N9이나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또는 N, 궁극의 N을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주행에 맞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1.6 스마트 스트림 이런 모델은 스포티한 주행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있을 것 같지만은 굉장히 좀 잘 버텨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잔진동 같은 것들도 적어도 앞쪽에서는 거슬리는 정도는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뒤쪽에 앉았을 때는 토션빔, 서스펜션 구조적인 특성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HDA 포함이 돼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계마다의 이 거리 유지 같은, 간격 유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정확하게 잘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차량에 믿음이 간다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그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고요. CVT 미션, IVT 미션은 시속 100km를 정확하게 2500rpm에서 구현을 해줍니다. RPM이 낮은 거는 아니지만은 엔진 스펙 123마력 정도, 토크가 15, 16 정도 그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걸 감안을 했을 때에는 많이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CVT 미션 자체가 일반 미션보다는 상대적으로 RPM을 조금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특성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해요. RPM이 많이 낮지 않다고 연비가 떨어지느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아마 16km대 초반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은 약 17에서 18 정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정말 맘먹고 에코 모드에 80에서 100 정도 탄력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해서 연비 주행을 해보면은 19km, 19km대 초반까지도 특정 조건에서 나온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연비 부분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하고 이 차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는 도심 주행에서도 꾸준하게 좋은 연비를 유지를 하고 가옥 조건에서 확실히 연비 부분에서는 유리한 부분을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연비만 좋은 게 아니고 힘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요. 앞유리는 이중 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엔진에서 넘어오는 이 소리 같은 것들이 잘 억제가 돼 있고요. 앞쪽이나 뒤쪽이나 측면은 그냥 일반 유리입니다.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아반떼가 좀 날카롭게 돼 있어서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구조고요. 그래서 공명음이나 풍절음 이렇게 닿는 부분들은 크게 소리가 도드라지지는 않습니다. 풍절음과 공명음 또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소음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풍절음이나 공명음 같은 것보다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CVT 미션이라 스포츠 모드 같은 것들이나 시프터 다운의 느낌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대자동차는 또 그런 부분에 운전에 적어도 이 차가 좀 기계를 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의 어떤 기어 변속 느낌 같은 것들은 구현을 해줬고요. 일반 모드, 그러니까 노멀 모드에서 S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 기어 모드도 S로 놓고서는 주행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좀 탁탁탁 치고 올라가는 느낌 비슷한 거를 잘 구현을 해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맹탕의 느낌이에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미션이 맹탕이다, 뭐 이게 뭐냐 막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제법 이 일반 미션의 느낌에 가깝도록 구현을 잘 해놨어요. 이 차량을 판매했을 때의 제조사로 돌아가는 마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른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 차량이 바로 아반떼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나타도 있고 아반떼도 있고 볼륨 모델, 뭐 최근에 볼륨 모델은 그랜저도 이제 볼륨 모델에 들어가는데, 글쎄요, 저는 아반떼 정말 이 가격이랑 상품 구성, 뭐 전체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 들고요. 많은 부분에서 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 차량입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더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과거에는 이런 그 세단들, 뭐 준중형이나 중형 세단들은 보면 브레이크가 정말 불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현재 차량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은 느껴지지 않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뭐 쉽게 피로도를 느끼거나 아니면은 브레이크의 편차가 체감될 정도로 달라지느냐,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균일하게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다만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긴다, 과격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N9이나 N이 맞는 것 같고요. 약간의 브레이크 보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에서는 앞좌석에서는 괜찮았습니다. 앞좌석에서는 괜찮았는데 뒷좌석에 앉으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노면의 이 단단한 느낌? 그 다음에 자잘자잘한 이런 변화 같은 것들도 조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앞좌석하고 뒷좌석하고 승차감의 차이가 구조적인 특성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조금 느껴지긴 했습니다. 방향지시 등을 사용을 할 때 후측방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간단한 레버 조작으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전 기능이면서 편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환영하고요. 또 아반떼뿐만 아니고 그 하위 등급의 차량에도 안전에 가까운 장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이나 시트 포지션 자체가 절묘한 것 같아요. 약간 낮은 스탠스를 갖고 있고 날렵하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 앞쪽에 A필러도 많이 누워있고 실내 공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헤드룸 공간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시트 포지션이 높지도 낮지도 않아서 운전할 때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다못해 이 아웃사이드 미러 끝부분도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 컨셉을 감안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시야가 굉장히 좋고요. 거울도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인데도 시선을 이렇게 딱 옆으로 가져갔을 때의 답답하거나 뭔가 부족한 느낌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시트 포지션이나 시야 확보 같은 것들도 준수하고요. 가솔린 1.0 모델은 스마트 모드 인스피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고요. 1600, 각각 1660, 2200 정도, 그리고 인스피레이션까지 올라오면은 2500만 원이 넘어서는데요. 추천드리는 등급은 모던 정도에, 스마트는 좀 아쉽고요. 스마트는 조금 아쉽고, 모던 정도에서 한 200~300만 원 옵션, 뭐 개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현대 스마트 센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썬루프 요 정도만 선택해도 사실 뭐 크게 불편한 거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트림은 모던이고요. 그리고 가격대 구성은 2,400에서 500 정도에, 2,400 정도, 450, 400 정도에서 구매를 하시면 경쟁력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속도로 주행도 제법 괜찮았고요.
도심 주행이나 지금처럼 이 국도, 좁은 국도에서 그냥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이 처음에 차량을 접하고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는 단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차량도 아반떼, 그런 차량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